안녕하세요. 모티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또 빨간 차입니다. 야, 이거 빨간 차, 파란 차 타기 시작하니까 자꾸 빨간 차가 걸리는데,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지난번에 BMW M2에 이어서 다시 BMW M인데요. 이거 그 신차도 아니에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구형이에요. 그렇긴 한데 꼭 한번 타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시승차를 준비를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BMW M3 컴페티션, 요거 후륜 구동 모델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다 나았는데 이게 목소리는 아직 조금 안 돌아오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 요게 M3인데요. 구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BMW 코리아에서 팔고 있는 M3는 요거의 페이스리프트도 되고 그 다음에 4륜구동 M3를 지금 이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이고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차를 왜 시승하느냐? 가끔 이제 저희가 뜬금없이 차 시승하면 이렇게 댓글에 요즘 뭐 잘 안 팔리나 봐 막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차들을 계속해서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있을 때 이 차를 타보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모델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름 또 정보를 드리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자동차를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능하면 모든 차들을 다 타보고 좋은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도 사라져 버리기 전에 최대한 가능할 때 한번 꼭 타보는 게 중요해 가지고, 사실 이거 지난번에 그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타보고 그동안 기회를 미처 못 만들고 있다가 지금 막 부랴부랴 지난번에 M2 타고 나서 M이 막 갑자기 또 막 궁금해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기회를 만들어서 시승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 M2 시승하면서 제가 이제 현행 이 M3를 막 깠거든요. 차는 덩치는 커지고 막 전자장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다가 지금은 막 4륜구동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퓨어한 맛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M2에 대한 이야기를 막 M2가 정말 퓨어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사실 또 BMW에 있어서 M3의 상징성은 이게 절대로 가벼워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MW가 M3를 그냥 허투루 만들진 않죠. 이 차도 엄청 강력하고 엄청 단단하고, 제가 봤을 때는 M2보다도 여전히 강력하고 더 단단하고 이런 맛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차가 커진 만큼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M3는 강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M3가 기본적으로 이제 M3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M3의 그 컴페티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M3 또 CS가 나오기도 하고 좀 더 고성능 버전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오늘 타고 있는 모델은 컴페티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M3보다 출력을 좀 더 높인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 M3가 480마력인데 이 차는 510마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컴페티션 같은 경우는 뭐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거나 차가 더 가벼워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출력만 좀 더 높아지고 외관 디자인만 조금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 마침 가져온 이 차는 M3 컴페티션에다가 그 M 퍼포먼스 파츠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막 이런 것도 달려있고 카본에 막 뒤에 카본 스포일러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따 한번 살펴볼 텐데, 요거는 컴페티션에 기본 적용되는 게 아니고 퍼포먼스 파츠를 추가로 지금 적용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3 CS로 가게 되면 요거는 기본 컨셉이 출력도 더 높아지면서 경량화까지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극대로 끌어올리는 모델이 CS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페티션은 출력만 높아지고 CS는 경량화까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엔진 자체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 GT3급에 들어가는 레이싱 경주에 들어가는 그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는 좀 더 고성능 그런 레이스카에 가까운 엔진으로 튜닝이 되는 거고,
CS 같은 경우는 뭐 거의 DTM급으로 더 강력한 레이스에 적용되는 그런 기술들까지 접목해서 출력을 더 높인다. 이런 차이점들도 있다는 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M3가 차가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이거 어쨌거나 지금 G바디니까 차가 엄청나게 크죠.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지난번 M2 말씀드릴 때 제가 했던 게 우리 마음속에 사실 차 좋아하는 매니아들 마음속에 M3 한 대씩은 다 있잖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마음속에 M5도 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M5라고 하면 물론 뭐 정말 다양한 현행 뭐 엄청 강력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이게 처음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39 그 수동 변속기가 들어가던 그 V8 5.0 자연흡기 400마력짜리 그 이 39 M3가 사실 저한테는 어떤 M5 그 M5가 저한테는 굉장히 로망인데, 그 당시 이 39 M5보다 이게 더 커요. 실제로 차가 휠베이스도 더 길고 길이도 더 길고 폭이랑 키가 다 커요. 그 정도로 차가 많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형의 그 M5보다 더 큰 차체를 갖고 있고, 성능은 뭐 그때 400마력이었는데 이게 510마력이고 제로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더 강력해졌죠. 그러니까 지금의 M3가 진화하다 보니까 과거 M5보다 더 크고 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무시무시한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자인은 이게 기본 3 시리즈랑은 다르죠. 그래서 그릴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뚫려 있는 요거 이제 이 M3, M4가 나오면서 처음 선보였던 위아래로 크게 뚫려 있는 이 키드니 그릴이 적용됐던 그 M3입니다. 요거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M3도 그냥 M3 배지가 아니고 M3 컴페티션 배지가 붙어 있고, 요 BMW 로고는 BMW 50주년 기념 그 로고다,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BMW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매트릭스 헤드램프도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제 기본 컴페티션에다가 퍼포먼스 파츠를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이 카본으로 되어 있는 립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카본 립이 적용되어 있고, 여기에도 핀도 추가로 적용을 해놨죠. 이것도 깨알같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모양 자체가 다운포스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모습 이거는 사실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아무래도 기본 3 시리즈보다는 과격한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 자, 본네트에도 이렇게 홈을 파서 좀 퍼포먼스를 강조를 해놨고, 가운데를 이렇게 홈을 더 파가지고 공기 흐름도 도움을 주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강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옆모습은 전형적인 롱로드 쇼테크 BMW 3 시리즈 그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퍼포먼스 파츠가 여기에 지금 카본 이거 여기 날개까지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는 요 퍼포먼스 파츠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 사이드 미러 이렇게 날개가 뾰족하게 뿔이 나 있는 거, 요거는 BMW M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카본으로 가니쉬를 붙여놨고 M3 컴페티션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휠 같은 경우는 요게 19인치, 20인치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컴페티션의 기본으로 적용되는 19인치 경량 단조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요게 디자인이 진짜 특이한 게요. 이게 뾰족하게 날카롭게 생겨 있잖아요. 근데 이 스포크 가운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어. 와, 이거는 분명히 더 가벼워지겠죠, 이렇게 뚫어내면. 그래서 이게 단조 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멍까지 더 뚫어서 더 경량화를 해가지고 스타일도 진짜 멋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적용되어 있고, 빨간색 블랙 브레이크 케일리퍼에다가 50주년 로고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앞에는 19인치, 뒤에는 20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휠 같은 경우에도 그 M 퍼포먼스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거 선택하시게 되면 19인치, 20인치 말고 20인치, 21인치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완전 블랙으로 진짜 날카롭게 생긴 그 휠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승차에는 그거까지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루프 보시면 지금 카본 루프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퍼포먼스 파츠 아니고 요거는 기본 컴페티션에 적용되어 있는 카본 루프입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예전에 언제였을까요? CSL, 그렇죠.
46 M3 CSL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카본 루프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 모델에도 카본 루프가 적용이 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카본 루프가 적용되면 그 지붕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무게 중심도 굉장히 낮아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경량화에도 도움도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코너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 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지붕이 가벼워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카본 루프가 적용돼 있는데, 이 루프 스타일도 그냥 카본 루프 아니고 여기 두 줄을 이렇게 날개까지 더 추가를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그런 스타일의 카본 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M3니까 당연히 이제 세단이죠. 거기서 포도가 적용되어 있고요. 아, 이게 당연히 프레임리스가 아닙니다. 와, M인데 그래도 와, 참. M3 포도긴 하지만 여기 프레임리스 넣어주면 안 되나? 자, 뒷모습은 이게 뭐야? 와, 야, 참. 이게 이제 M 퍼포먼스 파츠를 많이 적용을 해놓은 거지. 이 카본 스포일러 요거 기본 컴페티션에는 없고요. 여기 퍼포먼스 파츠를 추가로 옵션으로 지금 장착을 한 거거든요. 약간은 그 스완넥처럼 그런 형태로 지금 적용을 해놨는데, 이것도 분명히 다운포스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겠죠. 아, 근데 이게 M3잖아. 와, M3에 이런 거는 좀 아직 익숙하지 않긴 해요. 좀 양카 이런 느낌도 들고, 특히나 이 아래쪽에 보시면 카본으로 이게 디퓨저를 해놓고 가운데 머플러가 가운데 4개가 들어가 있잖아. 요거 티타늄이거든요. 티타늄의 요거 사일런스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배기 소리도 바뀌는 사일런스 시스템인데, 와, 이건 뭐지? 아, 원래 기본적으로는 좌우에 2개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카본 디퓨저하고 사일런서 시스템 합쳐가지고 지금 적용을 해 놓은 건데, 이게 보통 일자로 4개가 들어가면 그런 느낌도 또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가운데 큰 거 2개만 박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약간 경사를 지게 이렇게 배치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강력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딱 보는 순간 이게 너무 좀 양카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도 카본, 여기 이제 날개를 세워놨죠. 이렇게 해서 공기의 흐름 이런 데 유리하도록 굉장히 강력한 느낌이 들게끔 적용을 해놨는데, 아, 이게 M3는 그래도 좀 숨어 다니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서 또 카본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느낌은 진짜 강하네요. 예. 스마트 트렁크는 없고요. 전동 트렁크는 적용되어 있는데, 뭐 트렁크는 3 시리즈랑 트렁크가 똑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쪽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당겨 가지고. 그래서 2열 시트를 접으면 굉장히 긴 짐도 실을 수가 있죠. 이게 M도 2열 시트가 저런 형태로 접히는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제 기억으로는 이 39 M5도 그때도 저 시트를 접어서 긴 거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M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용성 자체는 여전히 잘 유지해 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직렬 6기통 3.0 트윈파워 터보의 최고 출력 510마력, 최대 토크 66.3kg 메타짜리 지금 직렬 6기통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M2 때 봤던 그 직렬 6기통이랑 기본적으로 같은 뼈대입니다. 배기량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출력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기본 M3 말고 M3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좀 레이스카에 있는 그런 기술들까지 적용을 해서 출력을 더 높였다. 그래서 480마력에서 510마력으로 출력이 더 높아진 거죠. 이게 후륜 구동이고 자동 8단 변속기 적용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제로백이 3.9초거든요. 야, M3가 이제 3초대까지 기본적으로 제로백이 내려온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후륜 구동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륜 구동 모델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사륜 구동 컴페티션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륜 구동을 적용하면 같은 510마력인데 제로백이 3.5초로 내려가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륜 구동을 적용해야만 제로백이 더 빨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뒷바퀴에만 힘을 다 쏟아보낼 수가 없어요.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앞뒤로 나누게 되면 순간적으로 더 많은 힘을 차에다가 줄 수 있으니까 가속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과연 M3에 사륜 구동을 적용하는 게 이게 M3랑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오랫동안 BMW M 매니아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륜구동을 적용하면 훨씬 더 강력해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더 빠르게 코너를 돌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M에 기대하는 그 짜릿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손해를 볼 거라고요. 이 사륜구동 적용되는 순간 차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M에 기대하는 그 짜릿함, 특히나 M5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M3라면 그런 짜릿함을 즐기기에는 후륜구동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보면 이 M3를 약간 GT급으로 올려 보내버리고 그 경쾌한 짜릿함의 뭐 그런 모습들을 M2에 기대하는 또 약간 그런 자리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또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참 뭐 세상은 변해가는 거니까 지금으로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네.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차는 신형 아니거든요. 그 3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인테리어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BMW 코리아에서 팔고 있는 M3 세단의 그 사륜구동 모델은 페이스리프트가 된 신형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에는 커버드가 아닌 지금 분리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진짜 인테리어 안 바뀌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인테리어가 그냥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신형 지금 현재 구입하시면 바뀐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는 그 M3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능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M2랑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디자인이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조금 헷갈린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M 모드를 그 로드하고 스포츠가 있는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요거는 그냥 모니터만 바뀌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로드랑 스포츠가 스포츠 모드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운전자 지원 시스템 비활성화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행 관련 뭐 안정성 관련 이런 게 비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비활성화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되고 오디오 이런 부분이 다 지원이 되지만 스포츠가 되면 환경 자체를 좀 그 주행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꺼버리고 계기판이랑 헤드업 디스플레이랑도 그래픽이 조금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트랙 같은 경우는 꾹 누르고 있으면 트랙 모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트랙 활성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예 모니터가 꺼져버리죠. 그래서 그 오디오도 아예 꺼져버리고요. 이거는 완전 트랙에서 주행에만 집중해라 라고 해가지고 요게 트랙 모드가 됐다고 해서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거나 엔진이 더 강력해지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랑 요런 그 운전자 지원 시스템만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보통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M1, M2를 가지고 기본 설정을 하시고 이쪽에 있는 이 셋업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 상태에서 셋업을 누르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셋업 버튼을 눌러 가지고 요거를 각각 따로따로 하나하나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도 뭐 디자인 다르지 않고요. 3색 스티치 적용되어 있고 M 로고도 붙어 있고 그리고 M1, M2 빨간색 버튼으로 여기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바로 눌러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패들 시프트도 카본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적용되어 있는 거 그대로 기어 레버도 윗부분에 M 로고가 찍혀 있고 D인 상태에서도 요거를 조절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조절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일반 D에서 보통 일반 주행, 도로 주행 있죠. 그때 급가속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속하는 그런 상황에서 1단계에서는 보통 기어가 한 2000rpm 되기 전에 기어가 변속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2단계로 해 놓으니까 그냥 급가속 안 하고 천천히 가속하는데도 회전수가 한 2500 정도 올라가서 변속이 돼요. 그리고 3단계를 해 놓으면 그러면 회전수가 거의 한 3000rpm 정도 가서 변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살 주행할 때도 요거 가지고 기어 변속하는 회전수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거죠. 물론 이게 1단계라고 하더라도 급가속 엑셀을 깊이 밟으면 그러면 회전수가 높이 올라가서 변속이 되는 건 똑같은데 천천히 주행할 때도 요거 가지고 변속 타이밍을 어느 정도는 조절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가요, 이번에는 여기는 통풍 시트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정말 우락부락한 버킷 시트처럼 되어 있고 위에 M3 로고도 붙어 있고 한데 요거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카본 경량 버킷 시트 있거든요. 저번에 서킷에서 주행할 땐 그 시트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그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통풍 기능도 없고 몸도 훨씬 더 잘 잡아주고 가운데도 막 볼록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지만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카본 버킷 시트가 있긴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가죽으로 된 버킷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M3에도 그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에서는 승차감이 엄청 매끄럽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M2 탔을 때 이게 느낌상으로 왠지 M2가 훨씬 더 딱딱하고 훨씬 더 경쾌하고 이런 느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느낌은 M3가 좀 더 딱딱한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요철 들어오는 컴포트 모드에서 요철이 들어오는 느낌 자체가 M2 때 승차감이 진짜 매끄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도 엄청 매끄럽긴 하거든요. 근데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반대로 M2보다 오히려 이쪽이 기본 컴포트 모드의 서스펜션 자체가 좀 더 딱딱한 것 같아요. 지난번 M2 때 이거 나한테 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M3도 엄청 매끄럽긴 하지만 제가 타기에 제 나이에는 조금 단단한 게 아닌가,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도 약간 단단함이 많이 묻어나지만 그래도 요철도 잘 걸러주고 진짜 매끄러운 느낌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그 자체가 스포츠가 되면 막 엄청 더 단단해지고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완전 딱딱해지는 거지. 통통통 튀는 정도로. 그리고 지난번 M2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다가도 이 M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한번 더 누르면 자동적으로 전부 다 컴포트로 돌아옵니다. 이거 나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자꾸 타다 보니까 이건 나름 괜찮다. 그것도 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컴포트 모드에서 좀 주행을 해보면 아까 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차는 기본 머플러가 아니라 티타늄 사일런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강렬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 M3랑 비교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사운드가 요것도 이제 그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그러면 사운드가 더 강렬해지거든요. 더 시끄러지죠. 뒤에 펑펑펑 그 팝콘도 플러스가 돼야만 팝콘이 제대로 터집니다. 자, 지금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해본다고 했는데 이게 수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나름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보통 이게 그 로드 모드에서 만약에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셋업 버튼을 한번 눌러서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셋업 버튼 찾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이 M 모드랑 셋업 이 위치가 뭔가 특징 있는 버튼이 아니어 가지고 그래서 요거 찾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화면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 그러면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뭐 나름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야, 이게 힘이 지금 지금은 서스펜션은 컴포트인 상태인데요, 확실히 지난번 M2보다 롤이 적네. 컴포트 상태에서도. 와, 이거 역시 M3는 BMW가 M3를 허투루 만들진 않는 거죠 진짜. 와, 지금 노면이 좀 여기저기 젖어 있어 가지고 조금 주의를 해가면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지금 아예 M1을 눌러서 전체를 다 스포츠로 해서 주행을 해보죠. M1 상태에서도 팝콘이 조금 터지긴 하는데 아주 강하게 브랑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응답성 자체가 스티어링도 진짜
묵직하기도 하지만 이 반응 자체가 지난번 M2 때 이 스티어링 반응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M3도 못지않게 와 응답성 정말 좋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늘 제가 밀어붙이는 코너인데 지금 약간 노면이 살짝 군데군데 젖어 있어 가지고 또 타이어도 습기가 살짝 묻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조심하면서 밟는데 이거는 지금 19인치 20인치인데도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립이 상당히 진짜 좋습니다. 이게 완전 마른 날 또 기온도 좀 높고 하다 그러면 지난번 M2 시승했던 그 정도 컨디션이면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여도 이게 후륜 구동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여도 아마 버티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서 엔진도 스포츠 플러스, 변속기도 서스펜션도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서 또 패들 시프트도 써가면서 주행을 해보면 소리도 막 장난이 아니죠. 야, 하체가 이거 확실히 단단해졌네. 이거는 제대로 소킷에 가도 될 만큼 하체가 진짜 단단해졌어요. 지난번 M2 같은 경우는 이게 스포츠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롤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도 롤이 훨씬 더 적어요. 야, 이거는 M3가 이게 당연히 이제 CS가 되면 훨씬 더 경량화되고 서스펜션도 더 단단해져 가지고 그 차는 바로 레이스에 들어가도 될 만큼 강력해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이제 M3는 CS까지 아니어도 그냥 컴페티션만 하더라도 진짜 서킷에서 제대로 즐기면서 탈 수 있을 만큼 와, 세팅 진짜 좋은데요 이거. 이렇게 단단한데도 평상시 주행에서 승차감이 그렇게 매끈한 거죠. 근데 이거 확실히 지난번 M2랑 이거랑 직접 비교해서 바로바로 비교해서 타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M2가 훨씬 더 단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M3 쪽이 훨씬 더 단단하네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BMW가 M3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지. M3는 역시 M3 이런 느낌이 들게끔 진짜 단단하게 잘 해놨네요. 근데 이 회전수 보정하는 느낌이 좀 왜 이렇지? 이 회전수 보정하는 느낌이 좀 이상한데? 윙 이런 느낌이 되는데 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 반응이 느리네요. 지금 특히나 엔진이 스포츠 플러스거든요. 이 상태에서 기어를 이렇게 내리면 윙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반응이 조금 더딘 게 이게 의외네요. M3인데 왜 이렇지? 요거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서 911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에서 기어를 내려보면 윙 올라가는 소리가 진짜 경쾌하거든요. 그 자체가 그냥 바로 뭔가 빵 돋아나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기어를 내릴 때 반응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좀 많이 아쉽네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놨다가도 만약에 컴포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M 버튼 한번 눌렀다가 한 번 더 누른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컴포트로 돌아가 버려 가지고 야, 이 컴포트로 돌아오니까 느낌이 확실히 편하고 좋네요. 근데 이제 컴포트 상태에서 승차감을 굳이 이제 지난번 M2랑 이번 M3랑 비교를 하자면 M2 쪽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들긴 해요. 근데 이 차의 전투력을 생각해 보면 이 차에는 이게 훨씬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M2는 좀 더 이게 M2가 완전 퓨어한 느낌이 있긴 한데도 근데도 지난번에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타협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M3가 좀 더 퓨어한 감각을 살리고 있어요. 물론 차가 덩치가 커진 거 또 있잖아요. 지금은 후륜이지만 사륜 구동도 적용된 거 이런 점들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서스펜션 세팅과 엔진의 응답성이라든가 이런 세팅들은 M3가 M2보다 더 퓨어하다. 이건 조금 의외긴 하네요. 야, 역시 M3가 진짜 대박 좋긴 하네요. 근데 M3 정도 되면 야, 이게 서킷 안 가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
사실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막 서킷 같은 그런 환경에 가깝게 막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M3가 갖고 있는 정말 최고의 매력, 그런 부분들을 즐기려면 결국은 서킷을 가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M3는 서킷 지향을 할 만큼 세팅이 진짜 강력하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냥 가볍게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에서 하나, 둘, 셋. 지금 막 계속 전자장비가 들어오고 막 휠스핀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제대로 론치 컨트롤을 쓰거나 뭐 고속 주행을 해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번 M3에는 지난번 M2에는 없었던 세로 유지 그리고 통풍 시트 이런 거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보면 차로 유지까지 같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M3에는 이 스티어링 휠 이거 감지하는 게 정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잡고 있으면 핸들을 잡으세요 이렇게 계속 경고를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전식으로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 맨 처음 시작한 게 BMW 7 시리즈예요. 네. S클래스가 먼저 차로 유지 기능을 도입을 했는데 그 차에는 이게 핸들을 흔들어 줘야만 토크를 감지하는 그런 감지 방식이었다면 7 시리즈의 차로 유지 기능이 적용되면서 7 시리즈부터 이 정전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조가 BMW였던 거죠. 그래서 M3에도 정전식으로 핸들 감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M3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뭐 장거리 주행이나 이런 거 할 때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이런 거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음악도 좀 들어보면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근데 지금 오디오는 하만카돈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색이랑 타격감이랑 뭐 선예도랑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볼륨을 최대로 올리면 음이 약간 뭉개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BMW가 계속 뭐 하만카돈도 그렇고 또 BMW 바워스 윌킨스를 적용해 놨을 때도 그렇고 기본은 하는데 좀 끝까지 뭔가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들을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요. 이거 조금 아쉽죠. 네, 지금도 음색이랑 되게 사운드는 괜찮은데 볼륨을 거의 크게 올리면 좀 많이 뭉개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면 소음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타이어 자체도 워낙 광폭에다가 고성능 타이어를 끼우고 있고 하다 보니까 노면 소음은 좀 들어오는 반면에 풍절음은 그래도 잘 억제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차는 장거리 여행 같은 걸 할 때 고속도로에서도 지금 모드가 다 컴포트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주행을 해보면 굉장히 하체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오긴 해요. 그렇긴 한데 굉장히 매끄러운 느낌도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평상시에 뭐 장거리 여행 이런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간도 뭐 3 시리즈랑 같죠. 2열 공간도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M이 추구하는 평상시에 데일리로도 잘 쓰지만 원할 때는 강력한 성능을 제대로 뿜어낼 수 있는 그런 M 본연의 성격들을 잘 갖추고 있다.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들죠. 이거 특히나 뭐 편의 장비 이런 부분들까지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 M3는 데일리로 쓰기에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250km에서 속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을 해보면 이게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250이면 금방 올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지난번 M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트 에디션에서
그 M 드라이브 패키지를 기본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최고 속도를 285km까지 올렸었죠. 근데 M3 같은 경우도 그 M 드라이브 패키지 적용하면 최고 속도를 시속 290km까지 제한을 풀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그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250에서 속도 제한이 걸리는데, 물론 국내에서 250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이 차가 갖고 있는 어떤 정말 매력적인 포텐셜을 제한을 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아쉽죠. 적어도 M3, M5 이런 차들은 기본으로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BMW M3 컴페티션, M3니까 세단이죠. 그리고 신형,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아니고 2륜 구동 모델 시승을 했는데요. 네, 이제는 M3가 차체도 많이 커져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이 39 M5보다도 더 큰 차체, 그리고 힘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서 510마력에 제로백 3.9초, 이거 4륜 구동 넣으면 3.5초까지 내려가는 정말 강력한 성능을 갖춘 모델로 지금 거듭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대해지고 좀 GT카의 성격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게 아닌가, M3의 그 퓨어함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아까 산길에서 와인딩을 타보고 좀 기우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M2 때도 제가 M3 너무 비대해 막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타보지 않고 말씀드렸던 거였죠.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 이거는 M2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짜릿하고 또 정말 터프한 그런 모습들을 잘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MW가 적어도 M3는 허투루 만들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막상 4륜 구동 M3를 타보면 또 어떨지 모르긴 하겠어요. 네. 타봤는데 4륜 구동도 엄청 강력해요. 엄청 짜릿해. 물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후륜 구동보다는 조금은 더 편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네. 그렇긴 하지만 힘이 엄청나게 강력한 걸 생각해 보면 4륜 구동이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또 고성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M3 4륜은 어떨지 그 부분도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번에 좀 구형이긴 합니다만 신형으로 바뀌면서 인테리어도 개선이 되고 했으니까 신형 M3는 진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시승을 통해서는 M3가 덩치가 커지고 뭐 4륜도 적용되고 하면서 예전에 그 퓨어한 그런 날카로운 M3의 맛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던 것이 걱정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강력하고 여전히 짜릿하고 여전히 날카롭고 그런 모습들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서 내심 좀 안심이 돼요. 그래서 M3 장난이 아니다. 지금 가격이 예전에 이게 이제 2륜 구동 나올 때 1억 2천대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4륜 구동, 그렇게 해서 컴페티션 모델 1억 3천 그 정도죠. 그래서 1억 3천만 원대. 이 39 M5가 그러고 보니까 그때 1억 2천대였거든요. M5가 1억 2천대였는데, 차체는 조금 더 커지고 성능은 엄청나게 더 좋아지고 장비들도 엄청나게 더 개선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4륜 구동까지 넣어가지고 1억 3,500. 무려 15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흐른 걸 생각해보면 20년 됐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가격이 참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긴 한데, 또 M3인 걸 생각해보면 M3가 1억 3천이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리고 지금 M 퍼포먼스 파츠 뒤에 스포일러랑 앞에 차체 립 이런 거 이거 다 적용되어 있는 요 차 시승차는 가격이 요거 2륜으로 해서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파츠들까지 넣게 되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죠. 뭔가를 확인해서 안심이 되고 반가운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M3도 차츰차츰 이제 위급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M3 참 여전히 정말 강력하네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